연세대 공학대학원 야간과정 입학 생각 중이시고 결론은 뭐 대부분들이 고민하시는 거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셔요. 근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좀 이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드리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야. 우리가 잘 다담 컨설팅으로 될 수 있겠지만은 기술적이지 않은 것, 결론은 옳고 그름이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누군가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나 결과만이 그것을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사실 선택에서 옳고 그른지는 누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의논하는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어쨌거나 현재 기업을 다니고 계시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뭐 이런 데로 좀 옮겨가고 싶어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4년제 정규 대졸이나 뭐 또는 그 이상의 석사 또 연구직 같은 경우는 석사 이상을 또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석사를 하셔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진급도 늦는 것 같고 뭐 이런 케이스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학원 진학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내용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학사 편입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결론은 그렇게 공부할 시간도 없고 사실 능력도 안 되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아주 판단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판단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꼭 해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세대학교를 가야 된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왜냐면 안 될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어떤 사람은 6개월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 해놓은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나는 정말로 전기는 너무 잘하는데 다른 건 좀 하기가 좀 그래. 나는 정말 다른 건 잘 모르겠어. 근데 영어 시험까지 여기 봐버리니까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어. 특히나 영어가 너무 많이 차지해. 근데 사실 연세대학교 같은 게 좀 그렇지 않아도 그 해당 분야에만 정말 잘하시는 부분 같은 거는 조금 다듬어서 할 필요도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학원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결정을 잘 내리셨는데 대학원을 가야 되는 이유를 지금 잘 모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전기 쪽에 어느 분야를 어떤 것을 특별히 연구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대학원 가시면 좀 많이 헤매세요. 거기 가셔도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어떤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냥 학력 때문에 오긴 왔는데 사실 이제 들어가서 학력 때문에 와서 석사가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은 또 석사 딴다고 해서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워낙 석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가셔서 제일 좋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기자재도 부족하고 내가 중소기업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런 데서 가다 보니까 그런 데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끼리 좋은 또 인연이 되고 그 좋은 인연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전기 쪽으로 하셨는데 어디 뭐 한전 사장님이 오셔갖고 전기 쪽 연세대학교 학생들이고 이래서 픽업해가고 뭐 이런 케이스들은 없어요. 다만 어떤 그런 조금 더 발전된 곳에서 발전된 사람들과 같은 동질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다른 정보와 또 다른 인맥이 형성된 가능성은 당연히 있지만은 어느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분야라는 거는 전기를 제가 잘 몰라서 모르지만은 특정 분야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내가 전기 아니면 죽고 못 살겠다는 어떤 확고한 그런 게 없는 이상은 가면 돈 낭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4번 질문, 제가 정리한 4번 질문 중에 인맥이나 학벌 발표 대학원 가도 이득이 될련지 정말 퀘션 마크예요.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로 그 뒤에 5번하고도 마찬가지 등록금이 좀 비싼 것 같은데 맞아요. 한 700만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알아보진 않지만 하여튼 보통 싼 데가 500만원, 많으면 한 700, 800만원까지들 하거든요. 대학원들이. 특히나 이런 대학원들. 그래서 내가 박사를 딸 것 같지도 않고 다만 단지 석사를 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결론은 다 같은 질문에 3, 4, 5번이 다 같은 질문인데 제가 정리한 것 중에 일단 좀 저도 같이 퀘션 마크 좀 찍을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그냥 전기 쪽에 너무너무 필요해서 가시겠다면은, 그래서 질문이 전문대 졸업했고 학점은행전 학사 취득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또 다른 스펙을 따야 될까? 이러면 오히려 문제가 확실해져요. 이렇게 하셔서 가시면은 충분히 가시고, 연대 안 되면 중대라도 가시면 되고, 중대 안 되시면 한대라도 가시면 되죠. 가셔서 열심히 연구하시면 분명히 이분은 빚볼 건데, 문제는 이분이 전기 쪽 어느 분야 연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인맥 학권 이런 그러니까 대학원 이런 것 때문에 가도 이득이 될는지 이런 것들 하는데, 글쎄 저도 같이 퀘션 마크예요. 왜냐면 가야 되는 명목이 이런 건 5학기 이후에 그 지원 자체나 뭐 회사에서 근데 요새 회사에서 진급 속도는 보통 실력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그 회사 다니시는 회사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격지심 같은 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기업도 지원 자체가 또 경력직도 불가능한. 근데 경력직 같은 경우에 공기업들도 많이 그 좀 달라져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요런 1번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번의 내용을 갖고 전문대 졸업 학점은행제를 갖고 대학원을 못 가실 일은 없는데 3, 4, 5, 6번이 문제예요. 인맥 학벌 이런 걸 생각해서 가시는 건데, 이게 그게 옳은지 저도 같이 그 시험 마크 찍을게요. 그래서 뭐 같은 얘기지만 영수 안 되니까 편입 안 되신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뭐 그쪽 상담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 사실 편입이 가장 그 좋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산업대 같은데, 그 소위 요새 과기대 같은데 편입하시면 등록금도 싸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데, 뭐 그런 걸 아예 뭐 일단 차단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거의 만점 상태 취득 가능고, 예, 다 돼요. 이거 다 좋아요. 근데 제 얘기는 가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기 때문에 학 그 못 가실 거라는 게 아니고, 가실 가능성이 있는데 가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로 5학기를 700만 원씩 내고 다닐 때한 3,500만 원 학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도 식사라도 하셔야지. 차 비싸야지. 그리고 기회 비용의 손실을, 왜냐면 그 시간에 어쨌든 다른 걸 또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치면 어쨌든 간에 액면으로도 4천 이상은 날라가야 되는 돈인데, 물론 그만큼 필요한 만큼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요게 이제 그 케이스가 문제예요. 근데 저는 8번에 오히려 주목하고 싶어요. 제가 중요한 학교 생각 후에는 기술사 취득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분의 자격이나 이런 기타 등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기사 몇 년 또는 뭐 현직 몇 년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저는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하시지 말고 기술사 그냥 취득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은 대학원이니 학력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차라리 기술사를 왜냐하면 대학원 나와서도 기술사를 못 따요. 그죠? 그리고 전문대 나와서도 경력사서 기술사 따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분의 차이가 대학원 나왔다, 그러니까 두 분의 차이는 기술사 딴 사람이 확실히 낫고요. 대학원 나오고 기술사도 있고 전문대 나오고 기술사도 있으면 대학원 나오고 기술사 있는 분이 낫겠죠. 왜냐면 기술사 정도만 돼도 기술사 학원 같은데 강의도 나가고 그러시잖아요. 어떤 그만큼 잡할 일이 많겠죠. 석사.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욕심만 많고. 그럴 경우에 차라리 기술사에 자격이 되신다면 2년 3년 올인해서 정말 대학원 다닐 시간에 돈 버는 거죠. 내가 기술사를 따르면 두 가지 다 버는 게, 4천 안 썼으니까 버는 거죠. 대학 등록금이라고 내세요. 자기 통장에다 700만 원 넣으시고 기술사 공부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천 버리실 생각이면 2년 동안 얼마를 버리시는지 모르지만 4천 내버렸다고 생각하고 기술사 공부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회사를 덜 다닐 수 있다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4천의 기회비용을 잘 생각하셔서 기술사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신다면 기술사 시험을 보셔서 기술사에 꼭 합격하십시오. 기술사가 제일 좋고요. 현재 갖고 계신 방향에선 제일 좋고요. 대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위치에선 나중의 일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현재 학부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원을 간다 한들 기술사 자격 있는 사람만큼 취업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죠. 기술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취업도 잘 되고 내용이 잘 되죠. 그런 분들은 다 특채로 취업도 돼요. 공채도 아니고.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따로 뽑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그 어느 업체에서는 기술사 이상 자격들을 가진 사람을 꼭 채용해야 되고, 대학원은 기술사가 되면 월급도 높아지겠죠. 그럼 산업대 같은 데는 현재로서는 기술사 같은 경우는 특별 채용도 있어요. 저기 편입에. 다른 대학도 찾아보면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있을 가능성도 있고, 대학원 같은 건 아주 쉽게 들어가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어쨌거나 기술사가 있으면 많이 편입 오실 수 있다니까 대학원 가셔도 정말 박사과정까지도 쉽게 갔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학원만 가서 어떻게 해서 내가 본인의 한계를 생각하시는 게 참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1년 정도뿐이 공부를 못할 사람이 10년 공부하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 사람이 1, 2년은 해야 돼요. 근데 1, 2년에서 나는 고대 가서 끝나야 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너는 고대 간 친구니까 10년도 공부해서 사법시험 봐라 이러면은 그 사람 못할 수도 있어요. 다 분야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그 결정적으로 기술사 공부를 만약에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럴 생각을 이미 갖고 계시다 그러면 바로 기술사에, 저는 위에 거 싹 지워버리고 기술사에 올인하시고요. 기술사의 학원이나 기술사 이런 데 다니면서 쓰는 돈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고요. 대학원비가. 그리고 대학원 석사하고 기술사하고 저하고 2년 후에 2.5년 후겠죠. 2.5년 후에 뭐를 너 둘 중에 하나 가지려면 나한테 뭘 가지려고 그러면 저는 기술사 갖겠어요.
그럼 이제 대학원 석사 따는 게 돈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편한 감은 있죠. 솔직히 석사 따는 게 좀 편해요. 돈 들어가면 뭐든지 편해요. 근데 돈 안 쓰고 더 잘 될 수 있는 일은 기술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사에 그 생각이 있었다면 기술사 공부에 올인하시고, 기술사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기술사가 되면 만사형통 되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대학원이나 대학이나 기타 편입이나 이런 것도 특채들이 기술사 경우에는 많이는 아닌데 공과대학들에서 어쨌거나 굉장히 우수하게 또 하실 수 있고, 기술사 공부를 또 하시다 보면은 거기에 관한 전공 공부가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다 보면 연대 같은 경우는 전공 위주로 시험을 많이 봐요. 편입도. 그러면은 기술사 취득하신 다음에 연대 편입 공부를 하시는 거는 의외로 쉬워요. 제 말씀을 명확히. 그래서 그러면은 연세대학교 전기 5년 후에 우리가 레벨을 잡아보자고요. 어차피 늦은 거예요. 늦었는데 기술사 갖고 연세 5년 후에 연세대학교 졸업장을 갖느냐? B가 그 저기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을 갖고 기술사를 뭐 그 뒤로 취득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가느냐 뭐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그 기술사가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가시는 일은 지금 전기 쪽 어느 분야가 내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인맥이나 그러니까 학벌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인맥이나 이런 것들에 좋긴 좋은데 이게 전부일 거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공부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좀 순서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 회사 공무나 공사 기획 등 일인데 대학원 나와서 이득이 전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일 분야 취업. 근데 지금 그 기술사 하시는 분들이 공무나 공사 기획 등의 일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하시는데, 이제 기술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공이 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에서. 왜냐면 이제 기술사 따시려면 어쨌든 기술사를 언급하신 거 보면은 기술사 딸 만한 어떤 그 현장 경력이나 앞으로 현장 경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 아니면 이미 뭐 기사 자격증을 갖고 얼마가 지나셨다거나, 어쨌거나 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돈 버시면서 기술사 따시려면 그 경력 필요해요, 그죠? 그 경력 쌓으시면서 밤에 가서 기술사 공부하세요, 2년 동안.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대학원 졸업을 어떤 이득을 줄까요? 대학 가는 게 같은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득은 본인이 노리는 거에 따라 이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심을 갖고 또는 이런 고민을 갖고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경우는 별로 좋지는 않다.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냥 일단 붙어놓고 한 학기 다 내놓고 좀 생각을 해볼까요? 뭐 그러시다면은 어쨌거나 연대 그 대학원 중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달아놓고 그 안에서 또 좋은 멘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멘토 만나는 비용으로 700만 원, 800만 원을 쓰시겠다면 뭐 그건 이제 본인이 현상에 따라 제가 뭐 말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가시면 후회들 많이 하세요. 일단 입학하셔도 처음에 이제 친구들은 몇 명 사귀고 해서 뭐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지만은 일단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자주 쓰는 말인데,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같은 시간을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연대 편입을 하기 위해서 연대 편입 연세대학교 자격증하고 만약에 기사 자격증이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사법고시랑 거의 같죠. 변리사랑 같고 기사가 저기 기술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리사 따시려고 어떤 분은 법을 2년 공부하시는 거고, 기술사 따시려면 기술로 2년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것만 다른 거죠. 성공을 위해 같은 시간을 노력해야 돼요. 기술사는 뭐 예를 들어 5시간 하면 되고 변호사는 10시간 해도 되면 변호사가 당연히 2배만큼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효능이. 그건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노력할 분야를 빨리 찾으시는 게 좋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가장 먼저 고르세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데 나 돈 좀 그 정도는 괜찮아, 내 연봉에. 그리고 그 정도를 따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이미 뭐 건설업체를 하고 계시고 이러면 건축대학원 가시는 게 좋죠. 거기서 많은 분들도 만나시니까. 학원 원장님 해갖고 애들 벌써 한 500명씩 데리고 있는 분들, 솔직히 학력 좀 안 좋고 그럼 대학원 가시는 게 좋죠.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까.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영문학과 뭐 서울에서 있는 대학 졸업해서 그래도 자기가 학원에 학생 수가 없다고 대학원을 간다? 그럼 학생 수가 뭐일까요?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현재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대학 나와서도 큰 회사에서 큰 뭐라 그러죠?
강의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서 제가 만약에 순서를 정해드린다면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주 착실히 전문대에서부터 공부는 잘 해오셨고 이 분야에는 아마 어, 취득한 상대고 뭐 이러니까 뭐 이런 분야에는 아마 기본적으로 재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대학원의 비용을 많이 쓰시는 것보다 현재 뭐 그 또 나이가 있고 그러시니까 결혼을 하셨는지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라 그럴까요? 이왕이면 27살이시군요. 제가 뭐 아니네 31살이시네. 31살이면은 5년 후면 36에 기술사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36이면 36세 기술사 있으시면은 5년까지 잡을 필요 없죠. 어쨌든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실지 모르겠던데 34, 5세 기술사 있으시면 제가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멋지게 사시는데 아마 지장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왕 기술사 공부를 생각하고 있으면 기술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술사가 채워지면은 분명히 제 말대로 학력은 채워질 방법이 많이 있어요. 기술사가 먼저 채워지시고 나면은. 그래서 제가 요번은 조금 좀 말씀을 좀 많이 좀 드린 편이에요. 조금 왜냐면 그 대학원을 가야 되는 연구 과정이 정확하지 않은데 뭐 대략 인맥이 좀 막연히 넓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석사 따도 뭐 어쨌든 내 경력으로 다른 데 가기 좋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그런 지원 자격 자체를 만드는 데는 의미는 있지만은 너무 거기에 큰 기대를 갖고 가셔서 조금 실패 보시고 본인이 기대치와 좀 안 맞으니까 그러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들어갔다 대학원 들어갔다 그래서 학부가 안 좋은데 또는 학부가 설사 좋아도 마찬가지인데 취업되는 세상은 끝났고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직하는 세상도 끝났습니다. 어쨌든 기술사를 굳이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술사 강력히 추천드릴게요.